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장군 출신인데 국군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라고 하니까 뿌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독립운동을 핑계로 종북 주사파 세계관을 군 장교에게 심기 위해서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교과과정 개편을 문재인이 지시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역사학회도 지금 나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의견, 그러니까 뭐 홍범도 장군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사료에 의해서 2021년 이후의 행적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지금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뛰어들기보다 제대로 이 공방을 한번 벌여보자.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이 더 먼저 필요하다. 잊혀지길 바란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연일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요즘 부쩍 언급이 많아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언급했어요. 맞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을 아낀다. 대통령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육사 차원에서 논의가 된 일이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는 게 옳다.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흉상 철거 계획 철회해달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일주일 만에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역사의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 방송 끝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 여기서 현 정부를 향해서 폭주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를 위로하면서 이 문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게 염려스러워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면서 형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요.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언급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혹시 반응이 없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홍범도 장관의 이 흉상 논란에 대해서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던 만큼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이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잊혀지겠다라고 한 이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자꾸 대통령실을 언급하게 되니까 이 내심, 이 불편한 기색은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어떠한 반응이라든지 어떠한 대응은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된 언급이 계속되다 보면 앞으로 전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계속 촉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준일 에디터. 연일 현 정부와 각을 세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유가 뭘까요? 뭐 항상 지금 따라 붙는 거는 잊혀지겠다라는 말이 계속 따라 붙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각을 세우거든요. 뭐 잊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던 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차원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뭐 기소를 한다든지 뭐 서해 월북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폄훼하거나 훼손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원을 좀 뿌리쳐 올라가자 보다면은 2018년에 이제 홍범도 장군에 비롯해서 5명, 이회영 선생까지 5명의 흉상이 설치가 됐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이제 부정하는 거고, 여기는 일종의 이제 이념,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나 군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장군 출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라고 하니까 뿌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독립운동을 핑계로 종북 주사파 세계관을 군 장교에게 심기 위해서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교과과정 개편을 문재인이 지시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세계관이 다르면은 이거는 부딪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종우 시장님. 네네. 전 정부 실정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던 대통령실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는 별로 반응이 없을까요? 일단 이 문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경제적인 실정이라든지 또 외교적인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지금 이 이념 논쟁은 좀 다르거든요. 이 이념 논쟁에 만약에 대통령실까지 지금 뛰어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을 공방전을 벌이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이고 이 문제는 어쨌든 역사 바로 알기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역사학회도 지금 나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의견 그러니까 뭐 홍범도 장군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사료에 의해서 네. 2021년 이후의 행적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지금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뛰어들기보다 제대로 이 공방을 한번 벌여보자.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이 더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오늘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자, 먼저 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35.4%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반대로 1.7%포인트가 올라서요. 6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여러 평가들을 보니까 이 긍정평가가 내려간 부분 여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작용을 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던데 혹시 이종우 시장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이 독립군들의 또 표상이잖아요. 네. 또 홍범도 장군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고 김자준 장군, 이범석 장군 우리가 존경해왔던 그런 이름의 하나의 어떤 영웅시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이번에 최근 들어서 자유참변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사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아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적을 가졌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공부해왔고 또 느껴왔고 또 그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왔던 우리의 지각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라 이번에 좀 무리한 건 나머지 분들 김자준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도 함께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했다는 문제예요. 만약에 홍범도 장군과 이분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홍범도 장군을 비판하는 여지가 사실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과 이범석 장군, 김자준 장군의 차이는 무장 해제를 거부했느냐, 받아들였느냐 그렇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전 논란은 처음부터 좀 무리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아마도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공산주의 문제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의 공과 과를 가리면서 그가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경력이 있으므로 자유계 독립운동가로 평가하지만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회주의자였던 그를 일본군과 싸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의 뿌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에 홍범도 흉상을 세워놓고 생도들이 경의를 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군의 정체성을 흔들고 생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태영호 의원 발언 2021년 8월, 그러니까 2년 전 발언하고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8월하고 2년 사이에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태영호 의원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도 홍범도 장군을 예전에 깎아내리고 한국도 깎아내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우위에 서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이제 모셔오려고 했고 북한이 부랴부랴 뭐 뛰어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했던 게 2021년 저 때가 이제 유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송환됐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태영호 의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홍범도에서 잘 모르는 뭐 풀스토리 뭐 이런 거를 국방 홍보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30분 동안 이런 풀스토리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최근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입장이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또 하나는 작년에 7월에 그 대한민국 그 국적이 없었던 독립 유공자들 156명에 대해서 국적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박민식 보훈부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대표적으로 언급된 게 홍범도, 윤동주 뭐 이런 분들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는데 이분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이제 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 뭐 광복을 희생으로 쟁취한 우리 선조, 뭐 진정한 의의 대한 군인, 뭐 대한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얘기를 하고 뭐 국가에서도 보훈부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다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 만에 뒤집혔고 이런 주장을 끝까지 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나 이를테면은 뭐 이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이런 분들이 예전에 유튜브 많이 할 때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지금 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심지어 작년 7월이면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 왜 뒤집히는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근데 떠나가지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다 뒤집힌 게 아니고 어쨌든 박민식 장관이나 보면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 독립에 기여하고 관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고 한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산주의 이 문제지 이게 독립까지 다 엮어서 다 부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대한국민으로 이제 아예 국적을 안 주는 게 맞죠.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까 전에도 우리 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처음에는 5명 흉상을 다 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군이라는 존재를 지우려고 사실 했던 거고 그 신원식 장군이나 신원식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독립군을 뿌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논란이 되니까 딱 이제 홍범도 장군만 찍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의 이념을 전파하는 건데 종북 주사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막 바뀌고 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